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석방된 다음에 대국민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거기에서 고마운 분들을 일일이 거론을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일일이 또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서 눈에 띄는 것이 용기 있는 그런 결단을 내려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 이름까지 거론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말이죠, 판사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거고 그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준 판사께 고맙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재용 사건을 맡아서 무죄를 갖다가 또 내기도 했는데요. 그때 이재용이 17개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려. 근데 그 17개 혐의에 대해서 전부 하나하나 무죄를 판결을 했던 그 판사입니다. 지금 성격도 좋고 말이죠, 운동도 잘한다고 그러고 그 판사들 중에서 평판이 굉장히 좋은 엘리트 판사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고요. 따라서 미래의 대법관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2월 4일 날 신청이 들어가고서 상당히 오랜 동안 숙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경우에는 6일 만에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형사소송 규칙에 의하더라도 원래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 7일 안에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7일을 넘겨서 2월 20일에 구속 취소 신문 절차까지 열었죠. 그럼 구속 취소 신문 절차는 반드시 열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서류만으로도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기현 부장판사는 구속 취소 신문 절차를 제1회 공판 준비 기일에 같이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말이죠, 변호인단이 이제 이 구속 취소의 필요성을 아주 강변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본인이 직접 구속 취소의 불필요성을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 말을 아끼고 변호인단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변호인단이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아낀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배려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사실은 구속취소 신문 절차를 갖다가 1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께서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좁은 법정 안에서 또 좀 부담이 될 것도 고려한 것이 아닌가, 배려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차피 변호인단이 얘기하면 되는 건데 직접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와 다르냐면은 헌법재판소 법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본인이 또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증인신문 절차에 참여하려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구속취소 신문 절차에서는 그렇게 강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속취소 신문 절차가 끝났고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바로 구속취소가 우리는 내려지기를 바랐지만 지기현 부장판사는 열흘의 시간을 또 뒀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에 의견서를 낼 수 있으면 내라, 이런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열흘 안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또 의견서를 냈습니다. 사실상 2월 4일 접수를 시키고 나서 2월 7일 날 또 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지기현 부장판사의 의견서 접수 얘기를 듣고서 다시 또 냈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구속 취소의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구속 취소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구속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 내지는 구속 사유가 후발적으로 소멸된 경우, 이런 때 구속 취소 사유가 원천적으로 없었던 경우, 구속 또 사유가 후발적으로 소멸된 경우, 이런 때 구속 취소를 하는 건데, 사실 구속 취소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속을 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구속 사유가 없는데 구속을 시켰다면 그건 불법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구속을 시켜놓고 나서 후발적으로 구속 사유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퍼센트로 따진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히 다른 거에 비해서, 보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속 취소를 신청했을 때 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또 변호인단도 구속 취소 이걸 청구하기보다는 바로
보석 신청으로 가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승부사 기질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해보자 해가지고서 이제 했던 건데, 그런데 저는 충분히 구속 취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변호인들도 그런 생각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왜?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다음 영장 자체가 이거 많이 불법이고, 그다음에 또 그 영장을 갖다 집행함에 있어서 또 불법이고, 너무나 많은 불법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공수처와 검찰이 열흘을 갖다 나눠 쓴다 그랬는데, 그것도 기소하는 자체가 구속 기간을 만료한 다음에 기소를 했고, 그 수많은 불법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불법에 의해서 구속이 됐다면, 그렇다면 구속 취소 사유가 있는 거죠. 저는 또 그렇게 봤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그쪽에다 중점을 두면서 구속 취소가 전격적으로 신청이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속 취소가 신청이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구속 취소 결정이 전격적으로 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기현 부장판사의 용기 있는 결단은 상당히 지금 아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판결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날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 구속 기간을 갖다가 1차적으로 검찰이 열흘 동안 구속할 수 있거든요. 연장하지 않으면 말이죠. 연장할 때는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흘을 썼는데 이 열흘을 갖다가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서 썼어요. 나눠서 썼는데 이제 검찰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수처로부터 이제 이 기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록을 받고 나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갖다가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또 뭐 하는 것을 실패했고, 왜냐하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소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기소를 할까 말까 하면서 또 그 심우정이가 검사장 회의를 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이걸 날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서 구속 기간을 갖다가 도과해 가지고서 구속을 기간을 도과해서 기소를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죠. 그런데 이번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 구속 기간 열흘을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제되는 시간이라는 것은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을 하느냐고 그 공제되는 시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서류가 검찰로부터 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법원에 접수된 서류가 다시 검찰로 반환될 때까지. 왜냐하면 이 적부심을 하려면 서류를 법원에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판사가 이게 서류를 보고서 적부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류를 갖다가 그럼 법원에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이제 보고 나서 다시 판단을 하고 나서 검찰로 돌려준단 말이죠. 그 시간. 요 시간,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이제 공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흘에서 요 시간을 공제한다는 말은 그만큼 추가를 시켜준다는 말이죠. 그걸 추가를 시켜주는데 요거를 그러면 공제 시간을 날로 계산을 하느냐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날로 계산해야 된다고 검찰은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날로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 뭐 밤 11시에 갖다 주면 그럼 그날도 하루고, 그다음에 다음에 일부러 또 뭐 새벽 1시에 내다 주면 그것도 그 하루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건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이정표적인 판결을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수사가 불법인데 이걸 갖다가 여기에 눈 감으면 그러면 나중에 이거 파기 사유가 되고 재심 사유가 되고 이거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불법 수사에 눈 감을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천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번에 몇 가지 원칙을 딱 확인해 줬어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확인해 줬고,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판사는 불법에 눈 감을 수 없다는 그런 원칙을 확인해 줬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주 이정표적인 판결을 했다. 그리고 헌재도 이거를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상당히 지금 이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뭐 영향 받겠냐, 어차피 뭐 결심했는데, 아니죠. 결심을 했으니까 오히려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어떤 그런 수사가 있었고 불법적인 재판이 있었는데 그런 불법 서류를 가지고서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받은 것 전부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기현 부장판사의 이 어떤 기념비적인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유리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 유리할 것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기현 부장판사의 석방 결정, 구속 취소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승부사다운 어떤 그런 기질, 승부수, 그 다음에 지기현 부장판사의 어떤 기념비적인 판결이 겹쳐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좋은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시엽 TV입니다.